이틀 연속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준 미국 증시, 간밤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고요. 그 안에서도 나스닥이 2.5%대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 가운데서도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이 굉장히 반가웠던 하루였고요.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위험 자산은 이렇게 급격하게 오름폭을 키우자 그동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던 금값 같은 경우는 되려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만 3%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WTI 또한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2%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을 키웠던 이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파월의 해임 이슈 그리고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파월 해임설 어제부터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해고 의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금리 인하를 하기 최적의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큰 변동성을 키웠던 파월 해임과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시장에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놓고는 중국 쪽의 관세를 아마도 절반 정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145% 엄청난 고율 관세가 매겨져 있는데 50% 정도 수준으로 머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중국은 끝까지 싸우되 대화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에 응하는 어떤 대응 조치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일단은 강경한 이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화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더 크게 환호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중국이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시장의 변동성은 되려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에 베이직북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연준도 관세 그리고 불확실성에 굉장히 집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관세와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 베이직북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관세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라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 특히 자동차 소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에 연준도 집중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이제 완성차의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구매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함께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관광객이나 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키워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앞으로에 있을 관세 영향으로 계속해서 악화될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했는데요. 다만 시장 안에서는 오는 FOMC 안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도 동결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불안감이 있다라는 내용들 공개가 되고는 있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전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전해졌던 경제 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4월에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 공개가 됐는데 현재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1.4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제조업이 오랜만에 52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장 국면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되려 웃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관세 직전이기 때문에 관세 전에 최대한 많이 공장에 이 가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시적인 데이터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월에 신규 주택 판매 수도 전월 대비 7.4%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가이던스의 변화가 있을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외 주요 이슈들도 종목들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들의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테슬라 오늘 5%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정치 활동 어느 정도 비중 줄이고 우리 브랜드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직접 전해왔었죠.
그동안 정치적인 리스크가 테슬라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해당 코멘트에 굉장히 환호를 한 모습입니다. 다만 간밤 월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우려의 말을 여러 군데에서 전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5%대 가격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가형 출시라던가 로보택시와 관련된 기대감이 이 주가의 펀더먼털에 좀 힘이 돼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5%대 추가 상승했다라는 내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결국 과징금 받았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만큼 큰 수준이 아니었던 거에 시장이 일부 안도를 했고 그리고 스레드에 본격적으로 메타가 광고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과징금 이슈에도 불구하고 4%대 상승 마무리 지었네요.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보겠습니다. 간밤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브로드컴과 AMD, 인텔까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인텔의 상승이 눈에 띄죠. 현재 20%의 직원들을 감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개장 전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장중은 5%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24일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가격에는 큰 변수로 작용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 감원 소식과 함께 앞으로 이 회사 안에서의 구조조정 이슈가 인텔의 펀더먼털을 개선시켜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외 주요 일정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공개되는 실업수당 건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 오늘 실적 발표하고요. 그 외 빅테크 기업으로는 알파벳의 실적까지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주요 이슈들 오는 5월에도 대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러한 긍정적인 미국 증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도 함께 화답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데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연결해서 그 연결고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캐스터가 함께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과 우리 오늘 국내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입니다. 우선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이 있었는데요. 중국과의 관세의 절반을 인하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만큼 이런 호재성 소식으로 인해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이런 아마존의 호재성 소식, 오늘 국내 기업들엔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I, 그리고 포시에스, 그리고 웅진, 시큐레터, 솔트웨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존과 같이 수혜를 입으실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입니다. 다음 기업 인텔인데요. 인텔 역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인하 기대감에 상승세 보였는데요. 특히나 인텔 내부에서도 중간 관리자 2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적 부진 속에서 비용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텔 이슈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인텍플러스, 원익, QNC, 그리고 PSK, AP 시스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텍플러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 인텔의 공정 고도화와 품질 관리 강화 흐름에 맞게 수요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회사인데요.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기술주의 훈풍에 맞춰서 주가 흐름 올리는 모습 있었습니다. 특히 관세 완화 발언이 또 역시나 주요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브로드컴의 상승세에 맞게 오늘 국내 관련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크윈,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그리고 에이직 랜드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를 브로드컴한테 제공하는 업체로 오늘 간접적 수혜 연관성 있고요. 또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확대 수요에 따라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로서 수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잉인데요. 보잉은 어제 1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손실폭은 줄었고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어제 주가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보잉 항공기 회항이 되는 일도 있었지만 좋은 실적을 내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보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항공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보잉과 직접 납품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다 모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살펴볼 텐데요. 조현병 치료제인 코벤피의 3상 임상실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긴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확실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까지 살펴볼 텐데요. 펩트론, 한올 바이오파마, 오름 테라퓨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펩트론은 지속형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실패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대안 가능성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